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이 목소리가 막 뒤집어 까지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경기도 그 용인시에서 하반기 채용 공고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원래 용인시는 작년에도 그랬지 상반기 때 보고 하반기 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채용 인원이 전체 52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은 청원경찰이라 빼버렸고 그냥 공무직만 50명으로 내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11월 11일 토요일이고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원서 접수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인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고요. 일단은 뭐 몰라. 뭐 파목이 그냥 떠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화성시 14명, 용인시 50명. 이게 좀 규모가 달라. 화성도 물론 인구수 엄청나게 많기도 하는데 용인에 비할 건 아니지. 자, 어찌됐건 용인이 이번에 대규모 채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세부 공고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그 용인시는 원래 청원경찰이랑 공무직이랑 공공무원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52명 중에 청원경찰 2명, 그리고 나서 행정사무원 쪽으로, 자, 이제부터 설명 이제 들어갑니다. 행정사무원 일반으로 본청에서 근무할 사람, 사무직 1명을 뽑는데 민원 사무보조를 해야 되고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근데 보통 자격 요건은 용인시는 시험 공고가 이게 10월 6일 날 나왔거든. 그러면 시험 공고 나오기 전일, 그럼 며칠이에요? 10월 5일이겠지? 요거 아니고 10월 5일 날 용인시 시민이었으면 돼. 이해되죠? 선생님 제가 10월 10일 날 거주지를 용인으로 할 건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10월 5일부터 이전부터 10월 5일이지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 그 용인시 시민이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 전 작년부터 용인 시민이었는데 그게 된다는 거야. 자, 일단은 그거는 공통 요건이고 그 다음에 각 세부 요건으로는 요게 있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행정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면 행정사무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군대에서 뭐 행정병이었는데 요거는 제외한다는 소리예요.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예전에 그 행정 일을 조금 해봤던 사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혹은 커마리슨 컴퓨터 활용 타자 칠 줄 아느냐? 요 자격증으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이 두 개가 몽땅 다 있어야 돼. 자,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행정사무원 요거는 콜센터를 뽑습니다. 콜센터. 제가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라고 하는 것도 그 자격증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건 요거 1명을 뽑고 콜센터 상담 업무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DB 및 상담 품질 관리 및 민원 사무 처리 등을 하게 돼요. 전화로. 그래서 자격 요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콜센터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에다가 요거는 이제 필수고 만약에 요것만 있다 해도 응시는 되는데 요분들 중에 텔레마케팅 관리사 국가 자격증이죠. 혹은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이건 민간기업 안 되지. 지방자치단체 실무 경력이 있으면 요것도 우대해 주겠다. 요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행정사무원 요번에는 학예연구원이 학예연구사도 에듀피디가 강의하죠. 학예연구사. 그건 이제 6급이나 5급 정도 되는 대우를 받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무직인데 연구 보조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1명을 채용을 합니다. 소장 유물 등록 및 정리, 전시 운영 지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학예사, 준학예사 그쪽 근무 큐레이터나 그쪽 근무하신 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 자격 자예요. 학과 제한이 있네. 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그리고 문화재학, 문화인류학 블라블라블라 내용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우대 요건이 있는데 상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해 주겠다. 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어쩌고저쩌고 따라서 국공립대학 사립박물관에서 학예 연구 분야 실무 경력이 있다면 우대해 주겠다. 9시부터 6시 퇴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CCTV 관제. 요거 요즘 은근 많이 뽑죠. CCTV 관제 해가지고 4명을 채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는 업무 자체는 CCTV 관제야. 그리고 자격 요건은 워드 프로세서 1, 2급 상관없어요. 커말 이것도 급수 상관없이 가지고 있으면 응시 가능한데 만약에 관제사 CCTV 관제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우대를 해주고 경력이 있으면 더 우대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교대 근무 뭐 4조 3규대네. 그죠? 원래 CCTV 관제 그 업무 자체가 그 야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요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건의료원 쪽에서 보건의료원 좀 확대하니까 또 낫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건의료원 쪽에서 2명을 채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격 요건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응시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 간호사분들 중에서 이제 주야간 교대 근무나 좀 해가지고 이제 비번이니 뭐 근무일이니 근무가 아니니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어찌됐건 간호사 면허증 있으면은 응시 가능한데, 요거 거나 혹은 국가지방자치 의료기관에서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뭐 N든 것 같네, 그죠? 그리고 우대 요건으로는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면은 한다. 그래서 원래 간호사분들 중에 그 원무과 업무는 자기가 안 보는데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하는 것 같아, 그죠? 구청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간호직 공무원 분들 아시죠? 간호직. 그래서 간호직 쪽으로 이제 들어간 분들이 이제 뭐 시립병원에서 이제 몇 년, 서울은 서울 시립병원에서 2년 근무하다가 이제 각 그 지역에 있는 그 보건소 쪽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근무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조리원. 자, 기획조정실 행정과로 조리원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조리원이, 보통 다른 지역은 조리원이 은근 인원이 꽤 많이 뽑는데 요번에 3명밖에 안 뽑네. 그리고 조리원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는 구보건증, 건강진단 결과서 적격 판결을 받은 자,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이게 뭔지는 난 모르겠네. 건강진단 결과서라고 있나 봐. 요거 받은 자는 요거 응시 가능하고, 조리 관련된 한식 뭐 자격증이 있겠죠. 그리고 한식 조리 기능사 등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한식이 아니라 전 양식밖에 없는데 하는 분들도 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등이니까. 근데 주조는 아마 빠질 거예요. 주조는. 그리고 임용 예정 분야에서 실무 경력, 학교나 병원 등 집단 급식소 있죠. 여기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대를 해주겠다. 이분들은 8시 출근, 9시 출근 아니에요. 8시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을 하네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검침원. 요것도 설명해 드릴까? 보통 우리가 그 구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거 관련해서 보통 그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무직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보통 급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낫지.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거는 그 근무를 방학 기간에 안 하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급여가 없거나 뭐 거의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근무를 해도 그 조리원 같은 경우에 기본 수당에 해당하는 그 뭐지, 가족 수당이나 뭐 혹은 어떤 그 보조 수당에 해당하는 몇만 원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생활은 좀 방학 기간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뭐 겸직 그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1년 내내 근무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됐죠? 자, 그리고 검침원. 자, 이거 상수도 사업소에서 4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상수도 계량기 검침, 그리고 고지서 배부, 검침 관련 민원 응대. 우리 집 왜 수도 요금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응대해주는 뭐 이런 건가 보지. 자, 2종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다른 말로 회사 차를 주고 본인들이 차를 몰고 가서 검침을 한다. 뭐 이런 거 내용이겠지. 그죠? 그리고 우대 관련해서는 수도 검침 관련된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본 분들은 있어요. 나는 우대 요건이 없는데 되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우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혹은 뭐 만약에 둘 다 점수가 똑같아. 그럼 얘보다는 얘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어디야 그 수원이었나? 그쪽에서도 요번에 이제 경쟁률 나와서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낮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검침범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 용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간제로 이제 뭐 한 1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거나 뭐 아니면 연장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2년 안 돼가지고 나가라 그런다든지 이런 분들 많잖아. 근데 요거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정년 60세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대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하는 분들 쎄고 쎄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 관리원 쪽으로 한 명을 뽑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냉동 쪽인 것 같은데, 그러네. 공조 냉동 기계, 가스 안전 관리 분야, 그리고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요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수영장 설비 관리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우대를 해주겠다. 수영장에서 근무하나 보네. 그죠? 그리고 자, 교통시설관리원 쪽으로 또 한 명을 채용을 하네요.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가지자. 그러면 지급되는 차량이 아마도 1톤 트럭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우대 요건은 없습니다. 조경관리원, 그래서 조경. 제가 조경 기능사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그 에듀피드에서 조경 기능사 취득하신 분들이 좀 도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특히 이제 시에서 공무직으로 조경 시설관리원이라든지 뭐 한지, 뭐 잔디, 뭐 이런 쪽으로 채용을 했을 때 은근 괜찮아요.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녹지 및 공지 현장 관리, 청소, 제초, 수목, 전정, 그죠? 그리고 쉼터 및 가로환경 관리, 가로수 현장 관리,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현장 관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의 세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만 다 뽑아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간제들이 있죠. 혹은 계약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관리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자격 요건이 없네. 의외네. 보통 요거 조경시설관리원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희한하네 이거. 이것도 우대 요건도 없어요. 그냥 필기로 열심히 해서 시험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도로보수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기 시험이 없어요. 서류하고 체력 보고 인성검사하고 면접을 봅니다. 다른 건 다 필기 시험이 있는데 요 세 개만 그래. 정확히는 2개 직렬인데, 자, 도로보수원 쪽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해요. 그리고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요분들 환경미화원은 여러분들 아시죠? 환경미화원 그 환경미화원이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5시 근무. 그죠. 물론 주말 공휴일 등 근무조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용인은 일부 시청은 환경미화원이 이제 근무 시간이 새벽 4시나 5시인 경우도 있거든.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낮 시간이네요. 참고하시고, 환경미화 가로 청소, 쓰레기 수거 운반, 전환, 재활용품 선별 작업 등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지구 쪽에서 이건 처인구고 이건 수지구야. 이것도 2명. 그죠? 하는 업무는 비슷할 거야. 응시 조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5시, 오후 5시까지 근무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필기시험 여기서부터 또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청사관리원, 청사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 우리가 이제 길거리 이게 다니다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자. 이분들 말고 이분들은 그 건물, 청사 안에서의 내부 청소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일은 솔직히 저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좀 낫기는 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 봅니다. 청소 분야 실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우대를 해주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요. 됐죠? 그리고 주말, 공휴일, 새벽 등 근무조 해가지고 매일 근무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파트에서 요번 주는 네가 근무니, 다음 주는 내가 근무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청사관리원 요거는 기흥구 보건소 쪽에서 근무를 하는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아예 주말 근무가 없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청사 관련 마찬가지로 요거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 요것도 주말 근무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요거는 특이하게 7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근무야. 자, 그죠? 그리고 요것도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관련을 뽑는데 요거는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입니다. 자, 됐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러면 청사관리원 쪽으로 그 주말 근무 없는 게 낫잖아요 한 분들이 있는데,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당을 주니까, 또 별도의 수당을 또 주거든. 그래서 뭐 수당 관련해서 공무직 수당을 제가 이제 제주도를 예시해 가지고 별도로 영상 올려드린 거 있거든.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도서관 사업소 동부도서관 쪽에서 5명을 채용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주일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해당하는 근무를 한다.
1회니까 뭐 둘 중 하나겠네. 그죠? 그리고 주말, 공휴일, 새벽, 야간 등의 근무조를 운영해서 이제 긴급 근무조 투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도서관 사업소 서부도서관, 이건 동부, 서부, 이건 7명을 채용을 하고, 이거 청소를 왜 이렇게 많이 뽑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경비원을 별도로 뽑아요. 자, 요것도 도서관 경비 및 주차 관리, 요 주차 관리 들어가죠? 요게 옛날에는 청원 경찰 분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청원 경찰 분들 안 시키고 요거를 경비원을 따로 둡니다. 자, 그리고 도서관 민원 상담 안내 및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보조. 그래서 보통 순찰할 때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자격 요건은 없는데 경비 관련 교육 이수자라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알죠? 뭐 실무 경력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비 관련해서 교육을 우리가 받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은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니까 교육받는 거는 자 됐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5명을 또 경비원을 채용을 합니다. 이건 서부도서관이에요. 쭉 내용은 똑같고 이렇게 됩니다. 새벽 근무도 가능하셔야겠네. 근무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론하고 그 일반 상식을 보는데 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 한 과목을 보거든. 그래서 문항수가 조금 많은 편이야. 어디 갔어? 지나갔나? 지나갔나? 어디 봅시다. 보통 필기 시험에서 3배수를 채용하게 되는데 여기 있다. 못 찾겠네. 자, 공무직은 일반 상식을 보는데 25문항을 봅니다. 한 문항당 4점이란 소리고 이 일반 상식 25문항 중에 5문항은 용인시에 대한 것 맞네. 용인시 역사, 문화, 시책 요거를 용인시 지역상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용인시 지역상식에 대한 거는 에듀피디의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죠. 그걸 공부하고 들어가면 그냥 점수 마신 거예요. 그냥 4-5문제 정도는 맞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20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일반 상식도 커리큘럼대로 공부해가지고 고득점을 맞으셔야겠지. 보통 요거를 100점 만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을 보면 한 70점대 초반으로도 합격하는 직종들이 있고 일부 직종들 또 일부 직종들은 점수가 좀 몰려가지고 뭐 한 85점 정도 나오는 직종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보자고. 자, 쭉 보고 공무직은 3배수. 선생님 우리 직종에서는 우리 경비원을 2명 뽑았는데 경비원을 2명 뽑았는데 3배수니까 필기에서 6명이 합격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4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 관련된 것도 에듀피디에서 도와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쭉 건너뛰어서 체력이 좀 보이네. 체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로보수원이랑 환경미화원만 근다 그랬잖아. 그지? 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 환경미화 남녀 제한은 없으니까.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응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뭐 모르지. 어찌됐건 남자든 여자든 배근력, 모래 마대 들고 앉았다 서기 30초에 몇 번 하는가 이렇게 앉았다 서기 하는 거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10점부터 1점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 종목 이상의 최소 점수의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결정해서 이것도 3배수로 해요. 자, 됐죠. 그리고 체력 검정 측정 방법도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모래 마대는 10kg짜리 들고 합니다. 자, 인성검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인성검사는 그냥 면접에 활용되는 용도라 이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인성검사 대비하는 특강도 준비를 에듀피트에서 해놨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가면 돼. 면접은 용인시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죠? 그리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부분인데 대부분 중 정도 받아요. 공무직에서 보통 그 공무직 면접에서 상을 제가 5가지 항목에 다 상을 받았다 인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다 중중중중중중 받아요. 그 중에서 1-2개라도 상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면접 통과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경비원을 2명을 뽑는데 필기에서 6등까지 합격이 됐어요. 근데 면접장에 갔더니 자, A라는 사람은 1등으로 합격이 결정됐고요. 상위 3개나 받았네. 5가지 항목 중에서. 자,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동점이야. 면접이 동타야. 그러면은 어찌 나머지 이 D, E, F는 뭐 떨어졌고 뭐 하를 받든 뭐 준비를 안 했든 그러면 이 B, C 중에 누구를 합격시키느냐. 제일 첫 번째 어디 갔어? 필기 또는 체력 점수. 우리 체력 안 보는 직렬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럼 필기 점수가 높은 사람 우대해 주겠다. 그래서 한 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맞아줘야 돼. 25문항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용인시에 관련된 문항은 5문항 나오는데 이거는 4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돼. 예. 그리고 나머지 20문항에 대한 것도 대비하는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왜냐면 대부분 다 중을 맞기 때문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면접관이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면접장 가시면 큰일 나. 자, 쭉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필기도 동점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데는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을 우선해 줘요. 됐죠? 자, 다시 불러놔 가지고 자, 공무직 봅니다. 용인시 공무직 쪽에서 자, 합격자들 뭐 위에 뭐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쭉 봅니다. 커리큘럼 쭉 봤더니 처음에 용인시 지역상식 있죠? 이거 보기 전에 공무직 자기소개서라고 있어.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할 때 아마 자기소개서를 용인이 먼저 낼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공무직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 보시고 여기에 보면 인성검사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어. 언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필기 합격자가 인성검사 보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요걸로 보시면 돼. 인적성 검사가 있고 인성검사 2개가 다른 거야. 적성검사는 언어 논리, 지각 판단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거는 아니야. 인성검사예요. 용인은. 그리고 자 어찌됐건 자기소개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제가 잘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기를 보는데 필기는 용인시 지역상식 아까 말씀드렸죠. 용인에 관련된 역사, 문화, 시책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공부를 무조건 하고 가셔야 돼. 됐죠? 가끔 가다가 일부 어떤 분이 공사공단 일반상식 책 한 권 사가지고 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출제 경향이 좀 달라.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용인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커리큘럼대로 하시는 게 좋아. 자, 됐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게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침에 일반 상식이 25문항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5문항은 용인시 지역 상식이 나오고 20문항은 일반 상식인데 이 20문항 중에서 5문항에서 7문항이 뭐냐면 시사 상식을 내요. 시사 상식 중에서도 그 최신 시사 상식에 대한 걸 내거든. 최신 시사 상식은 뭐냐면 지금 2023년 10월 아닙니까? 그러면은 8월, 9월, 10월 요 무렵에 일어났던 가장 이슈적인 내용들이 있죠. 일본의 오염수 그거라든지 이 관련된 내용들 그런 걸 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 안 내니까 그건 일본 거는 패스하자. 그거 말고 많겠지. 어디 지진이 났다든지 불레고리 이런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내는데 이 하반기 최신 시사 상식이 지금 촬영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한 영상을 정원상 교수님이 이번에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한 5문제는 여기서 그냥 맞고 들어간다 라고 잡으시면 되고 자 25문제 중에서 5문제 용인시 지역상식 5문제 최신시사상식 그죠? 그리고 일반 상식 여기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에 맞춰진 일반 상식이에요. 선생님 아까 침에 최신 시사상식 하반기 여기 있었는데요. 요거는 또 뭡니까? 요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그러면 하반기를 공부했으니까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가 아니에요.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올해 1월부터 한 5월, 6월까지 혹은 아니구나. 작년 12월부터 올해 4, 5월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항에서 2문항 정도는 나온다.
됐죠. 최신 시사상식을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거든. 그러면 거의 이제 남들은 70, 80점 맞을 때 본인은 열심히 공부 똑같이 했는데 50점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요 하반기 최신 시사상식이 조금 더 빈도수는 많겠지. 출제. 가장 최근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정치, 경제, 생활, 문화, 환경, 과학, 뭐 어쩌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상식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일반 상식은 공부하면 재밌어. 여러분들이 한번 오랜만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걸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면 퍼니 한국사와 만점 진단 사회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용인에서 일반 상식 안에 이 안에도 어디 갔어? 한국사 들어가죠? 이 안에도 사회 있고 뭐 정치, 경제, 생활, 문화 이게 사회 파트거든.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용인은 한국사랑 사회를 조금 진하게 낸다. 세게 낸다. 조금 빈도를 좀 높게 낸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는 고득점이 좀 어려울까봐 요 특강도 무료로 넣어드린 거야. 단기 속성 특강.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윤리도 있는데 왜 그 용인 같은 경우에는 윤리를 원래 출제를 하거든. 근데 윤리 파트는 만약에 이제 기존에 내가 공무직 일반 상식을 공부를 처음 해본다. 그러면 윤리 파트는 과감히 건너뛰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기 속성으로 준비할 때. 반대로 내가 막 한 6개월, 1년 잡고 뭐 어차피 용인은 내년 상반기 때 또 뽑을 거 같잖아. 그죠? 용인은 용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경기도청도 그렇고 뭐 인천도 그렇고 채용이 거의 매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는 분들은 뭐 요번 시험 안 되면 내가 포기 안 하고 요번 공부한 거를 또 바탕 삼아가지고 더 공부해야지 하는 분들은 길게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윤리 파트를 깊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윤리도 한 3문제? 그 정도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요거는 문풀. 일반 상식은, 실질적으로 일반 상식은 이론보다 문풀이 더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고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나서 어디 갔어? 자, 자소서 썼어. 그죠? 자소서 강의 보고 자소서 썼어. 그리고 필기 공부했어. 필기에서도 용인시 지역상식 공부했어. 일반 상식 공부했어. 최시사 상식 공부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인성검사 봐야 되는데 인성검사는 제가 아까 아침에 위에서 그 자소서 강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성검사 됐어. 그러고 나서 면접을 잘 봐야 되겠죠? 어찌됐건 면접을 잘 봐야 뭐 상을 받든 중을 받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한 강의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접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직은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아까 그 청원경찰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도 설명드렸는데 공무직은 또 공무직 나름대로 사람들이 따로 보시니까 이것도 설명드리자. 어디 갔어? 자, 청경행 공무직. 자, 여기 보면, 자,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요게 내 기억으로는 경기도 무슨 일반 상식 시험 문제였거든. 요런 게 나와요, 시험 문제. 일반 상식. 자, 요거는 청원경찰직 시험 문제고. 자, 요게 아마 용인시, 그렇지. 용인시 지역 상식 문제가 요게 나왔어, 요게. 요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였단 말이야. 용인시 민원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뭐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알면 문제 쉽게 푸는 거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1, 2, 3, 4 중에 안 하겠지. 그지? 요런 게 나온다. 요런 게. 요게 용인시 시험. 요런 기출 복원된 것도 에듀피디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학습 자료 가서 여러분 기출 복원 참여라고 있죠? 여기 쭉 들어가면 기출 복원에 많은 우리 에듀피디 회원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고 내가 2023년 하반기 용인시 공무직을 봤더니 요번 시험에 내가 이제 학예 뭐 보조로 시험 봤는데 일반 상식에서는 이런 문제 나왔고 용인시 지역 상식에서는 이런 문제 나왔더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글을 남겨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선별해가지고 무슨 뭐 상품권도 주고 그런데 뭐 백화점 상품권도 주고 막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아 가지고 에듀피디 관리자가 올해 용인시는 시험 문제 요런 식으로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죠? 작년도 용인시 공무직 일반 상식, 지역 상식 문제 여기도 있네. 그죠?
이게 복원을 해온 거야. 회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아까 그 이미지에서는 이쁘게 이제 꾸며놓은 거지, 그죠? 뭐 이거는 그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에듀피디 정회원들은 다 보는 거예요. 나의 강의실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됐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 한 과목에 또 용인시 지역 상식은 또 서박사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하고 또 최신 시사 상식 관련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강의가 에듀피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아마 뭐 모르겠어. 뭐 아예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빼고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능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 에듀피디에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은 에듀피디에다가 전화나 혹은 카톡 혹은 뭐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문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용인시 공무직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